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마약 단속을 하는 사복경찰과 정보원이 등장하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뀌고 어둡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다. 그는 사복경찰이다. 마약 단속을 위해 사복 차림으로 서 있다. 20대 약간 마른 듯한 남성이 보인다. 그 남성은 정보원이다. 정보원은 종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종이에 적힌 것을 보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복경찰이 여러 번 허탕을 치고 돌아온 상태다. 여러 명의 사복경찰이 주변에 더 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마약은 강한 의존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하고 영상물 중독에 친숙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스스로 만족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때 다른 물질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마약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술이나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렇다면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제 의식으로는 절대 마약을 할 수 없어요. 이 마약을 하면 사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내 무의식에서 일어났다는 게 내 의식으로 절대 하면 안 돼 하는 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만이 가지는 특징이 다른 게 있는 건지 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뭐 히로뽕이니 코카인이니 대마초니 하는 어떤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심리적 차원에서 마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지점을 고민했으면 하거든요. 심리적 차원에서 마약이란 건강에 해롭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 내 외적 습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족은 바깥에서 온다는 신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인식이 대단히 적거나 없다시피 하고 당위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또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에 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채로 지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은 우선순위에 넣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법을 배운 바가 없고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지내는 것입니다. 고로 마약 이미지는 충만하고 생생한 기쁨과 즐거움을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아를 보상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 마약이란 바깥 어딘가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뻔히 즐기는 줄 알고 있으나 나로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엇이고 시도를 할라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무엇입니다. 이는 여성으로서 몰입하는 가운데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할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삶을 훌륭한 미덕으로 추켜 세우는 마당에 자신의 욕구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불경제로 처벌당할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작동하지만 가혹한 비난을 퍼붓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내세우는 지침이 최우선의 도덕적 잣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짓눌릴 대로 짓눌린 욕구를 꿈에서 마약 이미지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욕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은 외부에서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의존으로 흐리기 마련입니다. 마약의 위험성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들 상당수는 자신의 욕구는 알아차리기 힘든 상태에서 잠시나마 기분을 업시켜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수시로 찾아드는 찜찜하고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가라앉는 마음을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마다 마약 소지자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약이란 피신처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상물로 도망치고 또 누군가는 알코올로 도망칩니다. 마약은 진실한 욕구의 외침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꿈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마약에 중독된 채로 살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사용해온 모든 행위는 마약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여부를 판단하자면 자신의 불안과 좌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좌절과 불안이 기분의 일시적 업을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내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문제를 낳습니다. 진실한 욕구로 향하는 길목은 영원히 닫힐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버텨내는 힘을 전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꿈에서는 실제 마약 중독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약을 단속하는 사복경찰을 보여주잖아요. 이 마약을 끝내려고 하는 사복경찰의 내 의식이, 내 자아가 좀 가까이 갔다는 얘기인 건가? 그럼 이 사복경찰이라는 남성성을 쓴다는 게 어떤 건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사복경찰의 특성 혹은 정보원의 특성을 자아의식으로 통합해낼 때 내가 어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복경찰이나 정보원이 더 강조된 거예요. 사복경찰이나 정보원의 특성을 살아내지 못하면 마약에 대한 자각이 힘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자아에게 너 어떤 종류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아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 어떤 반복하는 신념이든 어떤 행위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자아가 그것을 자각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복경찰의 특성이나 정보원의 특성을 살아낼 수 있다면 자각의 길도 열린다는 거죠. 결국 사복경찰이나 정보원이 검거를 할 테니까 그것의 심리적 의미는 자아의 자각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됩니까? 네네. 그러면 사복경찰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복경찰은 아니무스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 억압의 역사는 여성의 수능적 태도와 의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성은 그 특유의 취약함 때문에 아니무스를 오해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아니무스가 대신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를 또 다른 의존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꿈속 아니무스의 모습에 혹한다면 이러한 증세는 심해집니다. 꿈속의 그를 백마탄 왕자쯤으로 여기는데 이는 자신의 꿈을 완전히 오독하는 짓이고 망상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아니무스의 모습을 통해 자아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아가 거부하는 경험은 무엇인지, 거부하는 정도는 얼마나 극심한지 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사복경찰이 등장하는 꿈이라면 사복경찰의 주된 경험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복경찰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뜻합니다. 현장은 사복경찰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복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대처할 의무를 가집니다. 어떤 현장에 투입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들로 붐비는 현장일 수도 있고 어둡고 으슥한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꿈에 등장하는 아니무스를 오독하고 오해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니무스의 등장은 문제 해결사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무스의 등장을 문제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반대로 읽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니무스의 등장은 지난한 고된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성성이 이성과 논리를 의미한다고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도 공격성과 추진력 두 단어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것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영향받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니무스의 등장을 그저 구원자나 조력자의 등장으로 반기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꿈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무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도록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아니무스의 등장은 경험의 자신을 열라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직시하라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 건물밖 선반에 매달린 남성이 등장하는 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꿈속 남성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자아의 깊은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은 인간의 집단 지향성을 의미하는데 자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 행보를 시작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으로서는 혹은 여성으로서는 그러한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그 태도가 어찌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건물에 매달린 모습이 아니고서는 보상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물 밖 선반에 매달린 남성은 자아로 하여금 자신의 그 태도를 성찰하고 거기에서 통찰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의 자각이 선행된 이후에야 집단이나 조직에서 내쫓긴 것 같은 좌절의 경험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야 그런 경험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사복경찰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경찰은 현장 상황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 이들입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경찰이라면 투입된 현장에 이러저러한 방해 요소와 걸림돌이 많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이들입니다. 범죄 정보가 있거나 범행 장면을 포착한다면 검거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경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뜻합니다. 멀뚱히 구경만 하다가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무능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들입니다. 현장에서는 언제나 상황 변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돌파하는 것이지 회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복경찰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법을 익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예리한 눈썰미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힘은 길러질 것입니다. 경험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이들은 의탁할 대상을 찾느라 두리번거려야 할 뿐입니다. 상황마다 난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자면 경험에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없고 저것은 피하고 싶은 경험이고 그것은 고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범인은 멀찍이 달아나고 맙니다. 여성이 아니무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무스란 경험에 자신을 열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뛰어들 때 사고의 깊이와 확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복경찰이 자아에게 일깨우고 싶은 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니무스 말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말이 제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아니무스를 보고 자아가 무엇을 거부하는지 그 거부하는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는 진짜 생각해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아까 첫 질문에서 제가 사복경찰과 마약 중독자,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사복경찰이 더 멀게 느껴진 이유가 뭔가 남성성 아니무스가 이해하기도 더 어렵고 더 성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서 사복경찰을 내가 살아냈을 때 글로 간다는 게 잘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내 지난 꿈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왜 꿈에 뭐 대통령 나오거나 어디 뭐 그룹 회장 나오고 이러면 되게 큰 행운이 올 것 같고 뭐 되게 업됐었단 말이에요. 저 진짜 진심으로 고민해서 막 로또도 사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그만큼 부재해 있었고 그게 절실한 상황인데 나는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통령까지 불러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능성과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남극에 있는 가능성? 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극이요. 네, 남극에 있어요. 어떻게 온다고요? 도보로요.
수영과 도보로 오고 있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이 꿈에서 어쨌든 사복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복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을 가리키는데 이 사복경찰은 경찰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복도 뭐 페르조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페르조나를 쓴다는 거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마약은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행해지는 만큼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데 이는 마약에 관련한 내습이 견고하다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사복경찰은 뭔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마약 소지를 의심받는 순간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발각되는 즉시 마약 행위는 강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먹게 되는 음식 앞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일례로 마약 김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이란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꿈에 어떤 식으로든 마약과 관련된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자아가 멈추지 못하여 계속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멈추지 못하는 그것이란 자아를 지배하는 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것이 자아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 이용자들은 경찰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조심성과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아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마약 이용이 차단되는 그 순간부터 내적 갈등과 그로 인한 불안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자아로서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아로 진입하는 성벽은 높고 두껍고 단단합니다. 사복경찰이 여러 번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바로 그 특성입니다. 처음 수사작전을 개시할 때 경찰은 그 점을 간과했던 것 같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복 차림을 한다는 것은 경찰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숨기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적으로 풀면 목표 성취를 위해 경험에 자신을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아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찾자면 그 어떤 경험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을 사리고 이것저것 가리는 것이 많은 경찰은 현장 파견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사복경찰의 목표는 마약 현장을 급습해 마약 일당과 마약을 검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마약 소지자라는 사실과 함께 자아가 이용해온 마약을 찾아내는 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심리적 의미는 자아의 자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원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줍니다. 자아에게 접근조차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아의 깨달음이 요원한 일이 되어갑니다. 사복경찰과 정보원은 이제껏 해온 노력보다 더 경험에 자신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원은 그 마약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마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는 누가 마약을 팔고 누가 사고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대 남자잖아요. 그래서 정보원이 20대인 이유가 20대의 보편적인 특성이 마약과 가까운 것인지 단서는 전화번호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마약 단속을 위해서 치중해야 될 것이 소통에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원이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20대는 가능성 하나에 베팅하는 나이입니다. 무모하다 싶게 용감해질 수도 있고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갈 수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20대에 누리는 강렬한 호기심은 선과 악을 넘나들어야 하는 정보원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경험에 자신을 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20대의 마른 남자 정보원은 긴장의 끈을 바싹 조인 채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정보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여 20대의 남자 정보원 이미지는 안정제일주의로 흐르는 겁많은 자아의 태도를 보상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수리남을 참조한다면 꿈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배우 조우진이 열연했던 변기태가 이를테면 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의 비밀요원인 변기태는 신분을 숨긴 채 전요한 목사 일당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정보원의 임무를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된 도덕성을 고집하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다양한 경험의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적진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는 물론이고 자신의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진의 침투에 정보원으로 활동할 결심을 했다면 때로 적진의 무리한 요구조차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에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개인의 엄격하고 경직된 도덕성은 정보원으로 살아가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적으로 풀면 정보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선악의 구분이 매우 모호해지는 회색 지대에서 살아가는 숙명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하게 고집한다면 정보원 역할에는 부적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의를 위해 자신의 도덕성을 희생해야 할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신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정보원으로서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정보원은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상황에 놓이는 모험을 감수하고 그로써 갈등과 번민을 거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은 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요약하면 정보원은 이쪽과 저쪽의 상황을 모두 감당하면서 그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추스리고 중심을 잡고자 애쓰는 숙명을 살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은 그런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요구하는 갈등과 번민, 혼란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마약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사복경찰은 아까 제가 페르소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복경찰이니까 사실은 어떠한 옷도 입을 수 있는 이라는 말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든 내가 할 수 있다. 그 마음 그렇게 막 사실은 보통 때를 저를 보면 되게 위축돼 있는 때가 많거든요. 위축돼서 경계하는 그 마음 상태가 많다 보니까 이 사복경찰이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바깥으로 정말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 상태를 느끼는 게 좀 저한테 힘이 나게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 이 능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와의 관계를 맺어야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랑 관계를 맺으려면 나는 수능적이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이 태도를 유지하면 이 능력은 나한테 저건 내 거야. 저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성취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되게 견고했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무스에서 똑같은 게 그거를 내가 살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버겁고 저런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 계속 이제 이 마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의존하고 싶은 내 마음이랑 저걸 정말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 보려고 하는 마음, 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